2019년도 2월 18일 월요일 오후 하노이 닥터 황기선 원장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린 기사가 좀 시각이 좀 특이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북한이 과연 그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모델을 베낄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카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고찰입니다. 기자는 존 파워고요 하고 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우려는 이겁니다. 과연 그 하노이식의 베트남식의 그 경제 개방을 북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경제 개방에 따라오게 되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자유의 물결,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돈도 좋지만 경제 개혁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이 정권의 안정성을 어떤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현재는 베트남에 약 44만 개에서 60만 개 이르는 그 프라이빗 비즈니스, 그 사유 기업이 활동하고 있죠. 네. 전혀 없던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다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물론 베트남은 공산당 유일 체제죠. 그래서 이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한 그 정보도 통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은 어떤 체제 안정에 대한 위협만 가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라는 기관에서 100점이 만점이에요. 100점이면은 완전히 이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베트남은 20점, 이제 북한은 3점, 낙제점이네요. 이렇게 줬다는 것이죠. 이관유 그 공공 정책원 학원의 그 교수 미스터 부 교수에 의하면 도이모이는 사실은 이 공산당 밀당 독재 체제하에서의 헤매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권력이 전반적으로 좀 느슨해지는, 전반적으로 좀 꽉 잡고 있다가 국민의 모든 걸 잡고 있다가 좀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베트남의 매우 운 좋게도 같이 도이모이와 맞물려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과는 다르게 도이모이를 도입하게 되는 시점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 정부의 문제라든지 베트남 정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또 허용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 없이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도이모이와 더불어서 이 고 정부 그 거위 관리들과 이제 지도자들은 베트남 인민들의 어떤 의견과 건의 사항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고 많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또 베트남 국가 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400개 프라빗 마켓, 장마당 400개가 정도의 장마당을 이제 허용하고, 그래서 또 약 12개 정도의 이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베트남 같이는 안 가더라도 그 경제 특구 내에서만이라도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고 애를 썼죠. 현재는 약 60% 또는 4분의 3에 이르는 그 수입, 또 GDP 수입은 사실상 이러한 장마당 또는 그 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에서 창출되어서 인민들의 수입이 되고 있다. 북한 경제도 사실 4분의 3 또는 60 내지 70%는 이미 자본시장화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그거를 막고 있을 뿐이죠. 통제하고 있을 뿐이죠. 네. 걸림돌은 종전선언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천지개벽에 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신문 기사의 주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차이나는 중국은 과연 어떤 입장이냐? 중국은 환영한다는 것이죠. 김정일도 1983년도에 중국을 방문해서 특히 상하이를 방문했죠. 이제 그 개혁 개방, 중국식 개혁 개방을 다 둘러보고 김정일의 뜻이라기보다는 그건 중국이 김정일에게 그 경제 개혁 발전, 개혁 개방 모델을 김정일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중국식 그 개혁 모델을 따라오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베트남식을 따라가는 것도 뭐 큰 상관이 없다.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트남식도 결국은 중국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그 폴리트뷰로 체제는 그 중국식 정치 체제와 매우 유사하죠. 싫어합니다. 중국의 천년 넘는 지배를 받아온 베트남 입장으로서 베트남식이 다 중국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네.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죠. 중국 청나라 시대에는요. 청나라 시대에는 만주족이 이제 그 중국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베트남 왕조가 여기가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중국은 쌍놈들이다. 그 올랑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베트남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그러나 저기 어느 정도 독립의 힘이 강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베트남에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체제 위협을 받아와서 다 죽여버렸죠. 예, 이런 겪은 사람으로서 과연 자기 그 정권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을 텐데 그걸 얼마나 깨끗하게 정족들을 다 죽여버렸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 새로운 도이모이 베트남식 도이모이를 도입해서 충분히 경제 개발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최근 김정은의 경제 특구에 대한 아주 강조하는 걸 볼 때 김정은은 어쩌면은 북한 전체를 다 오픈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식으로 어쩌면은 특구를 지정하여 전제도 12개 정도의 특구가 있다고 그랬죠. 특구에만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거기다 투자를 받는 모델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것이 김정은의 입장으로는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오픈하는 것이다. 해외에 오래된 시계를 기계식 시계는 오버홀 하셨으니까 하듯이 북한도 전반적인 모든 그 정치 법 체계 또 운영 체계 또 지배 체제를 오버홀해서 이 비즈니스가 프라이빗 비즈니스 사유 경제가 국가 통제 없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은 발전하기가 쉽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미북 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낮추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차 미북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는 것으로만 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일부 ICBM 폐기를 북한이 약속하느냐 그것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미국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나는 북한이 경제 강국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다. 그래서 비핵화 이꼴 경제 발전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조야에서 ICBM 제거로 끝내려는 북한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ICBM 폐기는 긴 비핵화 과정의 하나의 목표일 뿐이지 부분적인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나쁜 합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이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실수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자는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북 간에는 협상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 지 말만 잘 된다지. 남북 간에는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2차 미북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해주려고 하고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갈 경우에 궁극적으로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폼페이오가 북한이 조금만 진전을 시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낸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에 뭔가 줄 듯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그 대상이 아니냐. 청와대는 개성공단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이 더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하노이 동선에 삼성전자 공장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즉 베트남이 미국과 화해하고 이런 친미국가로 변하니까 실제로 북한이 자신들이 이번에 이 미국과 뭔가를 이루면 이 삼성전자를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가동하는 부분을 사실상 허용해 달라고 이 중장기적으로 좀 암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멀지 않은 하이퐁 항구에 LG전자의 통합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LG를 다 둘러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이 아베가 트럼프의 요청을 받고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가 사실은 이 사실을 먼저 깠지요. 아베가 날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언론이 뒤져서 미국 정부가 작년 가을에 일본에 좀 추천해달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의 미북 협상은 스몰 딜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본토 공격 위험 제거가 우선적일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내놓을 것은 동창리 재탕, 삼탕, 그 다음에 영변, 고물 폐기, 그리고 사찰, 그리고 일부 ICM 폐기가 최대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군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북이 핵 동결 차원으로 가게 되면 남한만 핵 인질이 된다라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남쪽을 겨냥한 핵탄두 기술은 거의 100% 안정적으로 완결된 기술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지금 북한이 10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는데 800발 정도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거리 300에서 1000km에 거두거나 또 1300 정도 되는 노동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국 버리고 둘이 합의가 다 된 거거든요. 우리는 합의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까지도 우리 한국을 패싱해 버렸다고. 중국에 달려가가지고 다 중국하고 상의하고 3차 정상회담 3번까지 했으면 우리하고 북미회담 하는데 먼저 상의하는 게 사실은 우선이죠. 사실 안 그래요? 미 문안조선보다 내용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영변 핵단지 사찰하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핵 동결로 끝난다는 거예요. 동결로. 동결로 끝내고 김정은이 몸값이 천정부지에 올라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한테 또 선물 하나 딱 던져줘가지고
한국은 없어. 그게 한국은.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너희 핵폐기 안 하고 단거리 미사일 다 우리를 전하고 그 뭐죠? 저 핵폭탄뿐만 아니고 생화학무기 5,000톤 있다는 건 공식적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 다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됐는데 너희 뒤집어 쓰겠으면 쓰고 상관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도.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발표만 하면 해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제라는 건 발표하면 해제는 풀린다고. 내일 풀어주라 하면 풀리는데 이 미사일은 내가 폐기하겠다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중을 과정을 들어야 돼.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니까